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남북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전쟁 위기를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은 세계 최강의 군대와 화력이 대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분단 이후 우리는 통일을 입에 달고 달아서 살았습니다마는 정작 통일은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미국에서 통일운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진 바른역사 정의연대 대표를 모셨습니다. 1시간 동안 통일 문제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시간에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우선 저도 정 대표님을 잘 모릅니다. 네. 정 대표님이 본인 소개를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연진이라고 하고요. 한국은 1982년에 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을 떠났고요. 한국 떠난 지 30년 만에 작년부터 시민들이 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일운동 액션 포 원 코리아라는 통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바른역사 정의연대라는 이름으로요. 일제강점기 우리 피해자들, 그러니까 징용 피해자, 정신대, 근로정신대를 포함해서 일본군 성노예, 이제 소위 위안부라고 하는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방금 다음 질문을 좀 소개 간단히 해 주셨습니다만은, 바른역사 정의연대, 참 좋은 이름인데요. 어찌된 건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명칭만 보면은 우파 냄새가 팍 납니다. 바른 들어가면은 되게 좀 그래요, 성향이. 네. 근데 어쨌든 아까 짧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바른역사 정의연대의 이 활동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보충해 주시겠지요. 네, 바른역사 정의연대는 영어 이름이 Historical Justice Now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역사 정의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이제 시민운동 단체들은 끝에 이렇게 now를 많이 붙입니다. 예. 예. 그걸 이제 굳이 한국말로 하려니까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러네요. 예, 바른역사 정의연대라는 이름을 썼었는데요. 1999년부터 그 미국에서 그 홀로코스트 소송이라고요. 그러니까 예. 유대인 피해자들이 전번 기업들, 예. 유대인 박해를 통해서 이득을 보거나, 참여했던 그런 그런 오스트레일리아나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의 집단소송을 제소해요. 그래서 예. 그 집단소송이 이제 독일 정부는 이 과거사 문제를 항상,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정부 합의를 통해서, 큰 금액의 배상 금액이 조성이 되고, 예. 이 문제가 이제 타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캘리포니아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냐면은, 나치 및 나치의 동맹국에 의해서 강제 노역을 산 사람들은,
보상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예.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LA에서 저를 포함한 몇몇 재미 한인들이 일제 시대 때 우리도, 예. 징용 간 사람들이 미국에도 좀 있지 않을까. 있지요. 예, 그래가지고 신문에 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다가 그러니까 국사 책에서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이제 제야 사학계의 판단으로는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 뭐 600만에서 600만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예. 북한 측은 800만으로도 잡고 있고요. 예. 네. 그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큰 피해와 아픔과 죽임과 이런 걸 당했는데 우리가 예. 모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그 사실에 너무 분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되셨군요. 예. 그래서 예. 자, 특별히 뭐 사회 현안이 뭐 정치, 경제, 뭐 남북 문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역사 문제 뭐 특별히 주안점을 두신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계기가 된 것이었죠. 일단은 제 전공이 역사이고요. 또 뭐 그것도 한국사는 배경이었군요. 아니지만 이제 서양사를 전공했고요. 예. 또 역사 문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예. 좋은 이슈이고요. 특히 이제 재미 한인 사회에서 재미 한인 사회도 뭐 진보나 보수 이런 구분이 있지만 예. 그래서 역사 문제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는 왼쪽 오른쪽이 다 참여해서 마음을 합하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 특히 이제 제가 그 바른역사 정의연대를 통해서 일제 과거사 피해자 문제를 위해서 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제연대 협의회라고요. 예. 국제회의, 민간 예, 예. 국제협의회 회의에 여러 차례 2003년부터 참석을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 당국자들도 만나고 뭐 북한에 갈 계기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 문제를 통해서는 어떤 이게 남북의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통일운동의 어떤 자연스러운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미국이나 뭐 해외 곳곳에 도체 우리 교포들이 나가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교포 2, 3세들. 2, 3세들에게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가르치고 알려주고 또 그래서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궁금한데요. 사실 그 이민 가정에서 사실은 한국말도 가르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예. 예, 왜냐하면 부모들이 엄마나 아버지나 다 일을 해야지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환경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한국말을 하더라도 이제 학교 가면은 다 영어로 바뀌고요. 또 이게 존댓말 때문에 예. 아이들이 존댓말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영어는 다 유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국말도 가르치기 힘든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주말에 한국 학교나 한글 학교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한인 부모들이 한국어나 한국 역사를 가리키는 게 내 자녀한테 도움이 된다. 예. 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일제 강점기나 이렇게 식민지나 이런 어려운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1절 같은 때 예. 역사 학습 만화를 한글 대사를 다 영어로 바꿔가지고요. 이제 그런 예. 걸 슬라이드로 보여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유관순 열사가 재판을 받다가 예. 일본 재판관의 의자를 확 집어던지는 장면 이런 거를 애들한테 보여주면 애들이 막 야 박수치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게라도 네. 또 2세, 3세, 4세들에게 우리 역사를 또 가르치고 전해주는 분들이 있다니 참 반갑고 고마운 일이군요. 자, 정 대표님하고 같이 연대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모임들은 또 들어있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LA 지역에는 그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역사 강연회 같은 예. 거를 이제 준비해 주시고, 하는 3.1 여성 동지회라는 예. 데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제 역사 강연을 하는 그런 거를 최근에는 좀 중점을 둬서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다양한 시민 단체가 있고 또 이제 최근에 3월에는 워싱턴과 동부 지역을 돌고 왔는데 워싱턴 지역에 사람 사는 세상 또 뉴욕에 또 뭐 통일 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으시겠군요. 네. 예. 그 정 대표님은 이제 앞에서 언급하신 이런 역사 문제 이외에도 저는 이제 통일운동가라고 선생님을 그냥 상징했습니다만은 통일운동도 그동안에 해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통일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거창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창한 측면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난 3월에 그 워싱턴에 갔더니 거기서는 이제 저를 소개하는 말을 풀뿌리 통일운동 실천가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운동가라고 제가 이렇게 아직은 불릴 만한 그런 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풀뿌리라는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보통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잠시 북한에도 몇 번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제 무슨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북한에 갔던 거는 아직은 한 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번요? 북한의 당국자들은 이제 해외에서 회의 때 많이 만났지만 실제로 갔던 거는 2005년도에 이제 평양에서 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제연대 협의회라는 회의가 있어서요. 그때 남해에서도 한 30여 명 가셨고요. 미국에선 저를 포함해서 한 6분. 그러셨군요. 자, 요즘 뭐 미국에서도 이런 소식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또 미국도 관심사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설 뭐 이런저런 일로 한반도 주변에 근래 드물게 긴장이 아주 극도로 고조돼 있는데요. 뭐 꼭 북한 전문가 뭐 그런 시각을 떠나서도 어쨌든 통일 관련해서 활동도 해오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남북 관계를 막연하나마 어떻게 보십니까? 잘 풀릴 것 같습니까? 뭐 한바탕 뭐 싸울 것 같습니까? 네,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서 그 한국인은 위기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위기가 닥치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항상 위기에서 살아날 기회를 찾는 게 우리 민족 아닐까 하고요. 또 우리 옛말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더 극단적으로 어떻게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빠진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해외 차원에서 보자면은 사실 이제 한반도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지리적인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덩치는 작죠. 그 미국의 대외 정책에 그렇게 이때까지는 그렇게 주요 현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읽는 그 뉴스에는 항상 북한 문제가 아마 근래는 특징이죠. 탑 몇 순위 안에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인들도 이 남북의 분단 문제가 이제 이렇게 시끄러워지면서 비로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구나. 이거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렇게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앞으로는 우리가 해외 동포와 내국인들이 잘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아주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마련될 거로 봅니다. 뭐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 위기 상황이면 한국에서는 뭐 라면 사재기에서부터 이런 안보에 대한 극도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기 십상인데요. 뭐 근자에도 물론 생필품 값이 좀 올랐다는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뭐 그래도 크게 동료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 제가 아는 분은 영국에 따님이 있는 분이 연락을 해와서 한국이 지금 괜찮으냐, 영국에 있는 주변 동료들이 걱정을 한다더니 또 특히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한국에 자주 친인척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과도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단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참 언제 오셨습니까, 한국에?
오늘 5일째인가 그래요. 5일째. 네. 네. 자, 근래에 오셨는데 네. 최근까지 미국 교포사회에서는 이 남북한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들 보고 있던가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위험스럽게 쳐다보는 동포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예. 이제 반면에 또 이렇게 북한이 저러고 있음에도 막상 평양과 서울의 그 시민들은 굉장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예.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볼 때 예.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총기를 가지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막 길거리에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면 막 총 맞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불안하면요. 그런 뉴스가 한국에 보도되기 때문에 막 LA 오면은 혼자서 걸어 다니면 안 되고 굉장히 이렇게 겁을 내세요. 예. 네, 하지만 미디어에 보도되는 것과 그 실생활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아직 그렇게 뭐 전쟁 위기가 없는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느낍니다. 특히 한국에는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 뭐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북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많은 나라들을 적국으로 다 만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고요. 뭐 저도 그런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주변국들에서 또 우리 교포들이 나가 있는 외국에서 이런 걸 과도하게 위기 상황으로 우려하는 것은 또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죠, 그죠? 네, 남북 문제도 이렇게 역사라는 시각을 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이제 자신들을 고구려의 후예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죠. 네. 고구려는 당시 세계 최강의 예. 수나라나 당나라나 이런 나라들하고 항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예, 예. 고구려 때문에 수나라 같은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호전적으로 나가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 반면에 이제 남한은 신라와 백제의 후예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고구려가 어떤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강력하게 막아줬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류 그 문화가 그게 뿌리가 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 후예들인 남한에서 꼽힌 게 그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시각을 볼 때는 지금의 문제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해결점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정현진 바른역사 정의연대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 대표님. 얘기를 또 좀 이어가 보죠. 네. 그간 남북한에서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통일운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뭐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또 물론 계시고요. 이전에 과거의 통일운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평가하기는 좀 외람되지만 예. 지금까지의 통일운동은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일의 어떤 방법론,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 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그렇죠. 수가 있고 또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주변 강국들의 태도나 그들의 시각을 무시하지 않을 수밖에 그렇죠. 할 수 없고 정작 그 통일된 국가에서 살아갈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그 피플의 관점에 피플에 주력하지 못하는 예. 그런 단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통일의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된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되는지 예.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적인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먼저 세우고 예.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에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남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남과 북을 지금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 동포가 어떠한 중재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러한 비전 설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방법을 얘기해야죠. 지금같이 그 방법론에만 집착한 그런 통일론은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예멘의 경우 같이 분단이 됐었는데 통일이 됐습니다. 네, 다시 갈라졌습니다. 예, 다시 갈라졌죠. 네. 자, 지금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면요. 지난 3월 22일 기자회견 때 밝히신 내용들을 제가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가운데 하나 보면 이제 통일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걸 강조하셨는데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패러다임이란 말은 사실 좀 거창한데 언론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쓴 말이고요. 그래서 저도 눈에 들어왔나요? 이 말이? 예. 예.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생활 속의 통일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실정을 보면은 통일이라는 주제가 너무 그 일부 사회운동가 점유물이다시피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시민들은 막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아주 피상적이죠.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점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해요. 그래서 통일을 일단 좀 희망차고 긍정적으로 또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모임들을 각 지역에서 많이 결성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미국이나 해외 동포하고 같이 연대함으로써 글로벌 시각을 가진 요즘 그 비즈니스 용어로 글로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과 로컬을 결합한 그런 지역 기반의 모임을 진행해 나가면서 좀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코리아 아카데미라는 거를 각 지역에 만들어서 그 평생 교육 기능을 가진 배움 공동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통일의 비전을 세우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 이렇게 자기 소원을 말해서 그 여러 가지 소원을 이렇게 결집해 나가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소통 모임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이 한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한류 시대의 포텐셜을 우리가 충분히 이 통일운동에도 녹여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싸이의 비디오가 전 세계인에 열광하듯이 우리가 세계인에 대해서 이 한반도 문제를 쉽고 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넷에 올릴 때 세계인은 한국인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거기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류 운동과 결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돈 있는 사람은 의식이 없고,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참 그 비극이에요.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고요. 돈이 많은 분들 중에는 좋은 일을 할 뜻을 가진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거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뭐 미주 동포사회나 한국 사회나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가게라는 그 아름다운 가게 같은 통일 가게예요? 예, 통일 가게를 각 지역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굉장히 뛰어난 상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홍보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걸 세계 각 지역의 해외 동포하고 연결을 해서 통일 가게에서 팔리는 상품의 판매금의 10%를 통일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러면은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그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10,000원짜리 샀는데 10,000원짜리 샀으니까 1,000원이 통일기금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 10%만 빼면 나머지는 자기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 가게를 전 지역에 이제 어딘가에 이제 1호점을 내야겠죠. 1호점을 내고 그게 이제 전 지역에 뻗어 나간다면은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직업 창출도 되고 또 이제 통일 가게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어떤 상품에 담아서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 한국입니까? 안 그러면 해외 지금 정 대표님 계시는 LA나 이런 미주 지역부터 먼저입니까? 시작을 하신다면은. 한국의 1호점과 LA
LA 2호점 뭐 이 정도를 그런 먼저 식으로 생각하고 구상하시고요. 있고요. 예. 이거는 그냥 좀 이렇게 탁상 공론이 아니고요. 예. 제가 재작년에 부산에 들어와서 한 1년을 근무했어요. 예. 지역 특화 산업,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지역 특화 산업 RIS 사업단 산학협력단이 있죠. 중소기업이 만든 예, 그 예. 상품을 세계로 진출하는 거 도와주는 그런 한패션 사업단이라는 데서 제가 10개월 마케팅 이사를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전에서 부닥치는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부디 통일가게 사업을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통일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 하위 개념을 제가 살펴봤더니만 그 기자회견문에 통일운동의 생활화. 이제 결국 이제 풀뿌리 운동인데요. 사실 통일과 생활화 이게 통일운동과 생활화라는 단어가 아주 쉽게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단어인데요. 뭐 제 생각일까요?많은 그래서 통일운동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쉽게 접하고 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 통일에 관한 논의가 너무 정치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 무겁고 예. 어렵고 예.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상 속에서 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잘안 되시는 가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탈피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운동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건강을 위해서 통일이 되려면 좀 제가 오래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통일을 보시려고요. 예. 네, 해동 검도를 하는데요. 예. 그 검도를 할 때마다 그 반쪽으로 잘라진 한반도가 아니라 온전한 한반도를 상상하면서 검도를 매일매일 한다.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관심사나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 뭐 흥미 분야, 전문 분야에서 앞으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예. 한 가지 자기가 소재를 정해서요. 그거를 할 때마다 온전한 한반도를 상상하시면 돼요. 예, 그게 바로 생활 속의 통일운동입니다. 예. 그 일부 피부에 와닿는 말씀도 되고 또 어찌 보면 아직은 조금 낯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 이런 예, 것은 아이템을 예, 좀 더 구체적이고 예,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교포사 얘기를 하나 여쭤보기로 하죠. 재미교포 사회도 한국처럼 뭐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또 몸은 미국에 가 있지만 한국인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처럼 극단적 이념 대결 양상 이 거기도 뭐 실존하고 있다고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념 대결이 우리의 한국 내에서건 해외에서건 통일을 가로막는 큰 장애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들을 두루 망라할 수 있는 통일운동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 비결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 네. 일단 동포사회도 물론 이제 좌나 우 이렇게 이념 보수 진보 예. 막 이렇게 대결이 있고요. 예. 이 어느 한쪽에서 모임을 개최하면 또 이 다른 한쪽에 계신 분들은 안 가시고 뭐 그래요? 네, 이런 게 이때까지는 있어 왔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근본적으로 그 해외 한인 사회는 그 애국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예. 한국을 떠나면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면서요? 네. 예. 네, 한국을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념 대결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게 한국을 위하는 거다. 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할 때는 좌나 우도 다 모이는 게 동포 사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때까지 역사 운동을 해온 것이 또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이제 일제 강제병합 100주년을 기념해서 미주 한인 역사 대회라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역사를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대회도 하면은 이제 좌나 우 다 오시고요. 역사 문제는 좀 그렇겠죠. 네. 민족 문제는 네. 그리고 또 이제 간혹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도대체 정현지 씨는 좌야 우야 진보야 보수야 뭐야? 저도 한번 묻고 싶은데요. 네, 정체성.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저는 그 정신대 운동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정신이 빠져서요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우문 현답이로군요. 예.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뭐 좌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적어도 남한 사회에서는 분단 이후에 통일이란 말은 일종의 좀 금기어 비슷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정권 하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분들이 진보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뭐 감옥을 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는데요. 흔히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수진영에서는 뭐 친북, 요즘으로 치면 종북이라고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낙인을 딱 찍어둬요. 통일운동 하는 분들은요. 그래서 통일운동이 그동안 좀 불온시되어 왔던 것이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 대표님도 통일운동 이런 것에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주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신 우냐 좌냐 이렇게 묻듯이 뭐 그런 친북 또는 종북 이런 걸로 오해받으시거나 또 그런 지적을 받은 경우가 들어 있었죠? 뭐,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있었긴 하겠죠. 근데 예. 이제 저희 액션 포 원 코리아의 로고가 있는데요. 예. 그 로고에 보시면은, 3가지 원칙이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humanity, peace, justice. 그러니까, 예. 뭐 인간애라고 할까? 하여튼 네, 인본주의 인간애. 정신. 예, 그것이 이제 뭐 평화나 정의 이런 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람을 위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면 예. 뭐 좌나 우나 사실 이런 이렇게 이념적인 대결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 또 이 이념 대결의 가장 큰 희생자가 사실은 한국인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동족 네. 상잔이 결국 이념 대결에서 뭐 미소, 예. 그런 뭐 한반도 분할 정책의 한 일환이기도 했겠지만요. 예. 또 지금 결국 이념 대결이고 그것 때문에 뭐 결국 우리 사회에 이제 빨갱이란 말이 보편화돼 버렸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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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이념 구분의 그 잣대가 어디서 생겼는지 이제 제가 전공이 서양사다 보니까 예. 역사적인 그 근원을 밝히면 예.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러니까 왕을 유지하자는 좀 보수적인 입장과 왕을 처형해야 된다라는 게 급진적인 이렇게 예. 로베스피에르 같은 이제 이런 그 급진파가 그 보수파는 그 베르사유 궁전에 그 왼쪽 날개 빌딩에 모여서 회의를 했고 예, 그러니까 그 보수파는 오른쪽, 그다음 급진파는 왼쪽, 이게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 좌익 우익이라는 말이 서양사에서 생겼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양사에서 생긴 잣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잣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서양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서양의 잣대에 의해서 휘둘려온 외세의 역사를 예.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한국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 의지로서 좌나 우나 이런 이념 대결을 이거는 20세기적인 것이다. 예, 20세기는 그 세계적인 사학자가 정의를 내리길 극단의 시대라고. 또는 야만의 시대라고도 하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극단의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소통과 화합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과 화합, 뭐 남북의 화해 내지는 어떤 치유,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 이런 것이 정말 그 사회의 화두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이념 대결의 구분, 뭐 빨갱이, 뭐 좌우꼴통 이런 말을 쓰지 않는 운동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세기가 뭐 이념의 시대였다면은 흔히 이제 21세기는 탈이념의 시대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의 현실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가 벌써 6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네, 올해가 정전 60주년입니다. 예, 53. 그렇군요. 참. 네. 53년이니까요. 네. 그런 이제 인간으로 치면 환갑을 맞이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 사회에 뭐 꼭 빨갱이 논쟁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최근에 종북 논쟁과 같은 것이 그와 유사한 것이고 엄연히 이념 갈등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이념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이념 갈등을 무조건 뭐 빨갱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만큼 우리가 어떤 동족 상잔에 정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앙금과 상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소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원코리아 운동이 좀 활성화되면은 연극 모임을 좀 활성화해볼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연극이라는 게 좋은 게 이제 그 역할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한 사람이 북한의 입장도 돼보고, 북한 사람이 남한의 입장도 돼보고, 이렇게 서로 역할을 바꿔보면서, 내가 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보면은요, 그런 것이 이렇게 왜 그 연극을 이렇게 심리 치료할 때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네, 이런 것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활동 무대가, 주무대가 미국, 또 LA인 미국인데요. 통일운동을 독일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국내에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해외에서도 정 대표님 같은 분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통일운동 하는 분들이 서로 좀 연대해서 힘도 모으고, 지혜도 나누고, 전략을 같이 구사하고, 통일은 또 상대인 북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북과도 어떤 교류할 게 있으면 교류하고 해서 지향하는 바는 반쪽에 나뉜 남북이 하나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같은 활동을 하는 세력들과의 연계 또는 협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액션 포 원 코리아는요. 예. LA 기반 모임이 아니고요. 예. 지난 1년간 한국과 미국 동시에 출범하기 위해서 예. 꾸준히 준비해 왔고요. 예. 특히 이제 이게 SNS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에 저하고도 정 예. 대표님이 페이스북 친구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랑도 온라인 이런 SNS가 없었다면은 우선 서로를 알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알기 쉽지 않죠. 참 유익한 네. 도구 같아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예, 액션 포 있죠. 원 코리아라는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 멤버가 한 300명 조금 넘어가시는데 예. 여기서 한 80%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주 지역은 인터넷이나 이런 SNS나 이런 게 재미 한인들이 쓰는 그 비율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A 같은 경우는 좀 오프라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한국은 이제 온라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워낙 빵빵합니다. 예.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를 SNS로 연결하는 그런 통일 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예. 대한민국 정책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처음 1회라서 이렇게 참여율은 높지 않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만민 공동의 세션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갔는데 거기 참석자 중에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 유일하게 저 하나였어요. 네,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발언 기회를 받았는데 예. 그 발언 기회를 딱 1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1분 동안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그 세션이 한 2시간 있다 끝나갈 때는 앞으로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그 어젠다 있잖아요. 예. 그 어젠다 중에 통일이 3등으로 올라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은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런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 올해는 그 대한민국 정책 컨벤션이 만약에 있다면은 통일로 가는 만민 공동회 이런 거를 개최해서 한국에도 이제 뭐 이런 SNS나 아니면 뭐 국민 TV나 이런 예. 걸 활용하면은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예.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제가 이런 미디어의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중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통일을 하는 이러한 기반이 무크라고 되어 있는데 15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남북 통일 문제도 이제 해외 동포와 한국인, 내국인을 이렇게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다 연결을 해서 다양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소통하는 그 장이 IT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제는 이제 기술의 힘으로 아주 많이 극복됐군요. 동시 접속을 해서 15,000명이 15만 명. 15만 명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네요. 네, 예.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뭐 그런 도구를
발명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 액션 포 원코리아는 4월 5일 날 LA에서 창립식을 했는데 그 예. 창립식 때도 이제 구글을 활용해서요. 구글의 행아웃이라는 그런 도구가 행아웃이라고 있나 보죠. 네, 도구가 예.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다자 간 동시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화상 회의를 그러니까 LA와 서울에서 접속하고 또 일부는 뭐 세종시 같은 데서도 접속하고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건배를 같이 나누면서 축하 인사를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예. 동시 접속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5월 11일 날 원코리아 운동의 그 서울 창립 대회를 합니다. 네. 올해요. 네. 5월 11일이요. 다음 달이군요. 얼마 안 남았군요. 네. 예. 그때도 이제 LA나 이런 워싱턴이나 이렇게 미주 지역하고 같이 동시 연결해서 예. 네, 화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잘 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오셔서 얼마나 한국에 체류하십니까? 한 달 이상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계시는 동안에 지방에도 여러 군데 행사에도 가시고 또 지인들과 교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일정이 어떻습니까? 이번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간, 충북 영동에 있는 예.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저희 원코리아 운동의 MT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 고향이 옥천이에요. 옥천입니까? 네. 예. 그래서 옥천은 그 작년에 가봤는데 그 옥천 신문이란 지역 신문이 있어요. 예, 아주 훌륭한 신문입니다. 네, 근데 예. 거기 갔더니 막 20대 기자들이 막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역의 신문이라 그러면 다 이렇게 좀 지긋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아주 주목받는 지역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옥천 신문이. 예, 그래서 옥천 신문하고 연대해서 지역에서 뭔가 시작하는 통일운동의 그 첫 번째 예를 옥천에다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혼자 궁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이 한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안티조선 운동 네.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안티조선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게 뭐 정재홍 시인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 또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 다양한 인물들이 난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거기서 아마 그 운동을 해보신다면 저는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까요? 혹자는 우리의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 대표님께서는 뭐 길든 짧든 어쨌든 오랫동안 그래도 또 관심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해오시고 지금도 하시는 분으로서의 경험에서 볼 때 남북통일 뭐 지금 귀신도 모를 수 있는데요.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우리 곁에. 글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정답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 한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우리가 그 남북한 문제는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세계를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올해가 굉장히 좋은 계기인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문제가 이제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 데다가 미국 으로 볼 때는 올해가 그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 있은 지 150주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의 그 I have dream이라는 꿈이 있다라는 그 흑인 민권 운동의 그렇죠. 워싱턴 행진이 있은 지 50주년이고요. 의미 깊은 해군요. 네.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기의 5주년이고요. 제 2기에 들었었고요. 네네. 네. 이러한 올해가 역사적인 해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전쟁의 그 휴전, 정전 60주년이 되는 53년이니까요. 네, 해이기 때문에 그 한국 전쟁은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모든 나라들 한테 그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같이 동참하자. 네, 이런 식의 어떤 캠페인을 벌여 나가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 한 4, 5년 내에 어떤 좀 큰 전기가 마련되어질 걸로 보고요. 예. 근데 이제 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차원에서 남북이 정상에 만나서 악수한다고 되는 것이 그렇죠. 절대로 아니라고 아니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에서 그런, 6.15 14 이런 선언이 있었지만, 단순히 그것이 이명박 정권에서 통일이 반대적인 통일에 반통일적인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런 통일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국민이 정말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통합적인 통일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정치 선언에 그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비전은 사회 통합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한 10년이나 15년 안에 좋은 전기가 마련될 거로 봅니다. 좋습니다. 네. 서독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벨리 브란트 수상이라든지 그들의 동방선언이라고 더니하죠. 많은 준비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한 인내, 지도자의 그런 또 리더십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고 또 국제사회의 여건이 무르익으면서 89년이었죠. 동서독 통합이 된 게 예. 이루어졌는데 예. 자, 우리의 통일 문제가 동서독 문제하고만 꼭 같다고는 볼 수 없고요. 동서독은 유럽 주변에 그냥 그래도 프랑스라든지 이런 유사한 동질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주변에는 흔히 전 세계 4강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만 말씀하신 대로 통일이 되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념 갈등에서 비롯됐든지 연유가 무엇이 됐든 우리 안팎에도 또 통일을 바라지 않은 세력도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특히 밖에 더 많다고 보이는데요. 국제사회, 한국의 이런 분단과 긴장이 그들에게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득을 보는 나라들이 없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남북 간의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기대만큼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아주 비관적인 견해를 내는 사람도 없지 않거든요. 네, 혹시 그런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나이는 많지 네. 않습니다만은 저는 우연한 기회에 백두산, 금강산, 개성, 평양은 취재차 저도 갔었습니다만 다 다녀보고는요. 빨리 좀 우리의 반쪽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그런 비관적인 통일론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죠. 일단은 우리 사고의 틀을 좀 바꿀 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희 20세기 역사가 너무 강대국에 휘둘리다 보니까 항상 한국은 약소국, 예.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요즘 20대들한테 물어보면요. 대학 다니는 저희 조카는 약소국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 20세들은 20대들은 한국을 약소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을 약소국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강국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염두에 두는 그런 시각과 예.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그래 주변 강국은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그냥 이웃 나라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시각을 가지는 것과 그럼 이웃 나라는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른역사 정의연대에서 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05년에 일본이 이제 국제사회의 주요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과 너무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또 이제 일본이 유엔에 많이 재정적으로 공여하고 있기 때문에 코피 아난도 굉장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예. 세계 미디어의 전망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워낙 미국이 저렇게 서포트를 하고 하니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미디어들의 전망이었는데 예. 이때 이제 저희가 LA에서 중국계 미국인 단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요 인터넷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전범 국가가 독일과 같이 그렇게 반성을 하지 않는 한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유엔과 같은 그런 어떤 최고 의결 그런 기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세계 지도국에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로 인터넷 서명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목표가 인터넷으로 하니까 한 100만 명 정도 하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달 반 만에 4천만 이상이 서명을 해서요. 코피 아난한테 제출을 하면서 그때 이 강대국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때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일본 외상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은 세계 여론이 너무나 들끓고 시끄러우니까 다음으로 연기하자. 놀랍군요. 예. 우리나라처럼 아까 정 대표님 말씀처럼요. 덩치는 작지만은 강한 나라를 강소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강소국이란 말이 흔히 북구의 그런 유럽의 그런 이제 나라 영토는 작아도 경제가 힘이 있고 또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런 나라들을 강소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때도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예.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통일운동을 우리가 국내적인 시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세계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있는데 이제 한반도에 한 5년 이내에는 사과나무 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구의 말인데 잘 생각이 안 나네. 예, 좋습니다. 네. 예. 이런 사과나무 심으러 한반도에 가자. 이러한 캠페인을 전개해서 세계인들이 동참하는 통일운동이 되면은, 우리 국내 여러 가지 그런 이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 대표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 초대석에는 통일운동가 정연진 바른역사 정의연대 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건자에 들은 얘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교원, 임용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의 경우 서너 시간에 걸쳐 장시간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시간 동안 교실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일부 수험생들이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라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